많이 쓰셨고 앞선 토론자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쓸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9시 정도면 끝내야 된다고 제가 사회자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그 토론자로 제안을 받은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한번 지켜보려고 해보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 문제와 복지 정책, 복지사회를 이렇게 복지국가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신선한 접근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개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넘어서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발제자께서는 성장에 대한 향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뭔가 이게 그 예산을 복지에 쓰면 지출이고 그 다음에 그 생산 쪽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투입을 하면 그래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뭔가 효율이 높고 지출은 결국 이제 소비돼 버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다. 다만 그 투자의 그 결정을 예산 정책 수립자들이 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소비자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대응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복지 지출이 이루어지면 뭐 급여가 됐든 어떤 뭐 서비스 형태가 됐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시장에서 결국은 또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투자 결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근데 여기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 뭐 워낙 그 시장이 글로벌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직접 그 생산 부문에 투여를 하면 우리 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근데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 부분은 이제 국외로 유출될 수가 있다. 소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산업 부분은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최종적으로 생산자는 국내에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맹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급여 중심의 그 복지 정책보다 서비스 중심의 복지 정책이 성장이나 고용률에 훨씬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문제를 또 상당 부분 해결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거기에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OECD 그래프를 보면서 이 사회 지출이 우리가 같이 굉장히 낮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사회 지출이 10%가 안 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는데 그것도 멕시코 말고 우리 둘 다 합쳐서 15%안 되는 나라는 얼마 안 되고 이게 그 2009년 통계라는 거죠. 제가 확인한 2012년까지 OECD 통계는 훨씬 더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영미형 국가 또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복지 지출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하얀 글수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 사회 지출에 비해서
민간의 사회 지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요즘 이제 공공의 사회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제 북유럽 국가보다 사회 지출이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09년에도 35%를 넘어서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은 나라인데, 사실 이게 뭐 예전에 북유럽형, 뭐 대륙형, 뭐 영미형 막 이렇게 나누던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신자유주의의 공습을 받았던 남미와 대한민국만 완전히 세계적인 흐름과 깜깜이로 가고 있는. 우리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원인을 분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주장을 아무리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그리고 이제 그 증세 주장을 하더라도 뭐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은 이걸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생각이 너무 완고한 아닌가 하는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제가 기재위에서 이렇게 그 세금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 말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죠. 법인세율 인상을 빼놓고 거의 모든 증세 수단을 동원하면서 실제로 증세는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 더 걷어들여지는 부분들이 복지로 흘러가지 않아요. 복지 지출을 늘린다 하는데 신용만 내고 있는. 뭐 저희가 이제 가계소득 주도 성장 전략 이런 것을 내놨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꽤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생색내는 정도의 정책 가계소득 올리는 뭐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게 가계소득 증대 세제다라고 이제 홍보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여론조사한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론에서는 그러니까 여야 간의 뭐 보편복지, 선별복지 뭐 이런 문제, 또는 이제 그 복지 지출의 확대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점진적 확대냐, 아니면 전면적 확대냐, 뭐 이런 논쟁 뭐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새정치연합과 야당 세력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냥 복지지상주의자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는 있는 것인가?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굉장한 사회적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근데 거의 모든 복지국가를 만들어 냈던 모든 나라들이 아마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을 주도를 했던 간에 결국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 힘은 한 정치 세력에게 있지 않고 그 사회 전체의 사회적 합의의 힘으로 가능한 것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한국형 전략 또는 뭐 대륙형
북유럽형, 영미형 이런 어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로서는 당연한 어떤 모델로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그러니까 정치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이게 과연 이 앞으로 2010년이나 2012년 선거에서 그 복지 이슈를 가지고 선거 그 공약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 표를 득표 전략을 폈던 이런 것이 뭐 앞으로의 선거에서 과연 얼마큼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어떤 미래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래상을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뭐 하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공약을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뭐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지 정책을 선거 시기에 내놓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오히려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면서 어떻지 않은 그런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제자께서 혹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